이 추천과학책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제가 어제 그 후배를 만났더니 추천과학책 관련해서 그 프로그램을 보고 책을 샀다는 이런 그 뭐 수상한 생선 뭐 이 책도 예. 샀고, 그래서 그 관장님 얘기 듣다 보면 책을 안 살 수가 없고 구매 버튼이 눌러진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충동을 느끼고 있고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첫 번째 책은 이제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이라는 건데, 이건 뭐 8월 15일에 발행됐으니까 굉장히 뭐 최근, 완전 최근 책이죠. 예. 저자가 민택이란 분인데 SNH 연구소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누리호하고 차세대 발사체 엔진 개발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고요. 인용 건수 전 세계 상위 1% 하는 1% 안에 드는 논문을 쓰기도 했다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교수는 아니십니다. 어. 교수는 아니시고 예. 실제로 그냥 기술자예요. 기술자여서 예.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2021년 가을만 해도 예. 로켓 발사체 그 세계를 떠나서는 민태기 박사님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2021년 10월 21일 누리호 1호 발사가 실패했잖아요. 예. 근데 그날이 우리나라한테 정말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실패했지만 그렇죠. 아무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예. 아, 우린 그만 하겠구나. 우린 여기까지 왔구나. 자신감을 갖던 거죠. 독자 발사체를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실패하는 데 성공한 나라예요. 그렇죠. 지난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독자 그 발사체에 대한 기대가 한창 달아올랐을 때 그의 연말에 예. 판타레이라고 하는 시대의 역작이 나옵니다. 유체 역학의 역사에 관한 책인데요. 예. 유체 역학이란 기체와 액체 같이 흐르는 물체의 운동에 관한 학문입니다. 당연히 로켓 발사의 중요한 부분이겠죠. 예. 민태기 박사는 훌륭한 연구자이자 기술자이면서 역사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제목 판타레이는 모든 것은 흐른다라고 하는 그리스 말인데요. 예. 그러니까 판타레이가 작년에 올해의 과학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민태기 박사님은 뭐 과학 커뮤니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사 출연자가 되었죠. 이번에 그가 그러니까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책을 낸 겁니다. 아니, 조선 시대와 아인슈타인, 뭐 책 제목부터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판타레이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양 과학사의 지평을 새로 열었다고 평가받는 민태기 박사가 이 책은 조선 시대와 아인슈타인을 다뤘다는 데서 이제 흥미롭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숨은 과학사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숨어 있는 1인치를 보여주는 걸 텐데, 출판사 서평을 보니까 과학의 나라 조선을 읽는다, 이 문구가 눈에 띄고요. 가장 좀 흥미로웠던 그 대목 중에 하나가, 놀랍게도 1920년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기 전부터 조선에서는 이미 상대성 이론이 화제가 됐고 대중을 위한 해설 강연이 신문에 연재됐다, 이런 예. 내용이 나옵니다.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타내는 아마 1921년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1910년부터 22년까지 예. 13년 동안 11번이나 노벨상 추천을 받았어요. 근데 못 받았던 거죠. 예. 근데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탔다고 하면 상대성 이론 갖고 받았겠거니 하는데요. 그렇지 예. 않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상을 받지 못했고요. 광전 효과로 1921년에 노벨상을 탑니다. 저 처음 알았네요. 네. 그러니까 광전 효과가 뭐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빛을 받으면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디다 쓰는 거야? 디카, 리모컨, 뭐 태양전기, 컴퓨터, TV, 자동문 모든 것서 광전 효과가 쓰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타기도 전인 1921년 5월 19일 동아일보에 예. 아인슈타인이 등장합니다. 어. 내용이 뭐냐면요. 옛날 말이니까 약간 옛날식으로 표현돼 있잖아요. 예. 요즘 쪽을 내가 바꿔서 읽으면 이런 거예요. 예수가 탄생한 성지 팔레스타인을 다시 유대 사람의 손으로 회복하려는 운동은 미국에서 더욱 현저한 중이다. 이 운동의 앞잡이로, 우리 앞잡이는 좀 나쁘게 쓰는데 이 운동의 앞잡이로 나선 사람이 두 명인데, 한 사람은 스위스 국적을 두고 상대성 원리의 학설을 창도하고 독일 베를린 대학의 교편을 잡고 있는 아인슈타인 박사요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을 우연히 그러니까 민태기 박사가 발견을 하고 예. 이때부터 그러면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는 어떤 과학적인 외국 유학생들을 보내서 어떤 과학 운동을 했는가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1923년에는 조선의 아인슈타인 붐입니다. 그러니까 도쿄 유학생들이 조선 전역을 돌면서 상대성 이론에 대한 대중 강연을 하고요.
또 신문은 이들의 행적을 막 추적하면서 보도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서들은 1912년에 결성된 조선 유학생 학우회가 있는데 예. 이 조선 유학생 학우회가 1919년 28 독립 선언을 이끌었어요. 이들이 1920년부터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과학 강연을 조선에서 합니다. 일종의 독립 운동이었던 거죠. 예. 이들에 의해서 1923년에 조선에는 아인슈타인 붐이 인 겁니다. 야. 이 책 조선이 만든 아인슈타인은 단지 아인슈타인이 조선에 어떻게 소개되었는지만을 다룬 것은 아니고요. 예. 일제 강점기의 서양 과학이 어떻게 조선에 수용되었고 대중 과학화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책의 장점은 또 그거예요. 민태기 박사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어서 주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예. 철저히 사료를 발굴해서 그 자기 손에 들어온 사료를 바탕으로 한 책이라는 게 이 책의 엄청난 장점입니다. 아, 흥미롭네요. 두 번째 책은 이제 플라잉, 이제 어크로스 좋은 출판사죠. 여기에서 이 책은 더 최근에 나왔습니다. 8월 21일 날. 뭐 어쨌든 출판 날짜는 약간 좀 뒤에 뒤렸으니까 거를 한 보름 정도는 앞에 나왔다고 예, 생각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저자 이 책 부제가 우리를 날개한 모든 것들의 과학. 이제 플라잉에서 좀 유추해 볼 수 있죠. 근데 이 책 저자 임재한님은 비행기 덕후, 항공 우주 엔지니어, 그리고 항공 과학 칼럼 많이 썼다고 나와 있고요. 거대한 항공기에 숨어 있는 작은 과학적 원리들을 쉽게 풀어내는 것에 즐거움을 느낀다. 역시 덕후 같은 이제 소개글이 참 인상적입니다. 네. 아 저도 잘 모르는 저는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분을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중요한 커뮤니케이터잖아요. 예. 오늘 보니까 루나 25 실패 누리호 발사체 개발자 가운데 한 명이 민태기 박사의 판타레이 그다음에 그의 책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 그걸 지금 소개하는 플라잉까지 항공 우주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항공 우주 강국이 됐다는 얘기겠죠. 이 책 플라잉은 비행기에 적용된 기술과 과학적 원리를 흥미롭게 설명합니다. 이한기 기자께서는 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우리가 왜 못 날까요? 날개도 없고 엔진도 없어서요. 날개도 없고 엔진도 없고, 그러니까 날개도 없고 힘도 없잖아요. 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무거운 걸 날리기 위해서 어떻게 엔진도 달고 예. 날개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날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서 기계를 이용해서 날개를 타서 나는 게 비행기잖아요. 예. 물론 기술 공학의 힘으로 우리가 나는 것이고요. 예. 앞에 작용하는 과학 법칙은 앞서 소개한 판타레이에 속하는 바로 유체역학입니다. 유체역학이라는 게 이제 흐를 유자인 거겠네요. 아. 최적의 높이와 최선의 속도를 찾아낼 때 마침내 이륙이 시작된다. 뭔가 멋진 문구입니다. 그 출판사가 이렇게 소개글을 했는데요. 그 플라잉 이 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비행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예. 처음 비행기 탔던 날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호기심 문을 열면 그 안에는 우리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과학 원리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고래 지느러미, 예. 골프공처럼 전혀 상관없는 소재에서도 비행기 원리에 관한 단서를 찾아내요. 궁금하네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흐름을 교통 흐름에 비유하면서 유체역학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가 직접 좌석을 고르면 항공권 가격이 비싸지는 이유, 뭐 이런 내용도 책에 거론돼 있다 그러던데요. 주로 저가 항공 이야기잖아요. 예. 저는 제일 앞줄한 게 한 10,000원 더 내야 되잖아요. 예. 그죠? 우리는 앞쪽에 앉고 싶어합니다. 빨리 내리고 빨리 늦게 타도 되니까요. 근데 거긴 비싸요. 예. 근데 우리가 정작 비행기 타보면 예. 진짜 이렇게 자리가 빈 자리가 많은데 자꾸 날개 자리에다가 자리를 배정해 주는 거예요. 어. 앉아 보면 바깥에 내다보면 날개가 쫙 펼쳐진 경우가 되게 많지 않았어요? 예. 일단 날개 먼저 줍니다. 예. 도대체 왜 그럴까? 자리 듬성듬성 놔두고 왜 날개 자리를 주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행기에 뜨려면 양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때 비행기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아. 양력을 살려면 최대한 균형이 맞아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날개 근처에 있어야지 됩니다. 예. 비행기 좌우 앞뒤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 기름이 조금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 거 정해 주는 거예요. 너 여기 앉아. 누가 저 앞에 앉겠다 그래서 그 딴 사람을 그 뒤쪽에 여기도 맞춰서 계산해서 배당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돈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리를 잡으면 자기 정하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항공사에서 정해주면 선택권이 좀 없는 대신 가격은 좀 더 싸게 해줄게. 너는 선택하는 대신 돈을 좀 더 내. 그런 뭐 거죠. 그런 거네요.
그 비행 중에 그래도 사람들이 화장실도 가고 하면서 좀뭐 이동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는 또 균형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짐도 막 싣고 그런 거 균형이 깨지죠. 예. 그래서 꼬리 날개가 있는 겁니다. 아. 꼬리 날개 끝에 딱 잡아주면서 균형을 최대한 맞춰줍니다. 예. 그만큼 기름이 더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 이제는 이제 이 책 보시고 나 정말 권하는 건데요. 비행기 타고 얼마나 지루해요. 유럽 예. 가지고 미국 갈 때 자녀와 비행기를 타기 전에 예. 특히 왜 대면하는 아들하고 비행기를 타기 전에 예. 부모님께서 이 책을 읽는다면 미국이나 유럽을 갈 때 지루하지 않게 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도 저는 이 책은 부모님은 읽어야지 재밌죠. 예. 그래서 자녀가 더 궁금해한다. 예. 근데 또 딴 책이 있어요. 비행기도 뒤로 가나요라고 오.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나온 지 한 1년 됐을 것 같은데요. 제목이 재밌네요. 예. 그 원래 조종사였어요. 비행기 조종사로 활동했던 양익승 선생님이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해 쓴 비행에 관한 모든 책을 담은 책입니다. 부모님께는 플라잉, 예. 초등학생에게는 비행기도 뒤로 가나요. 두 책을 권합니다. 양익승 저자는 이제 그 파일럿 예, 파일럿이었어요. 예. 쉽게 설명하는 과학 이야기 8월 22일 과학인 이정모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특별한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처음 선보이는 코너인데요. 코너 이름은 만남은 과학.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만남은 과학입니다. 뭐 노사연 노래도 떠오르고 침대 광고 카피도 떠오르실 텐데요. 이 코너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만나보고 싶어하는 초대 손님을 성심껏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대 손님은 미생으로 널리 알려진 윤태우 작가입니다. 2013년과 2019년 남극을 다녀왔고요. 2020년에는 남극 일지와 어린이라는 그 다큐, 어린이가 아니라 어린 다큐와 웹툰 작품을 그 스토리에 담아서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윤태호 작가님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남극에 관한 이야기와 최근의 활동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